여러분은 오늘날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우뚝 선 나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키컬처의 발원지, 바로 대한민국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불과 70여 년 전, 이 찬란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으며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간신히 숨통을 이어가던 절망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믿기지 않는 대변혁이죠. 과연 이 모든 변화는 그저 기적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의 처절한 생존 노력과 고뇌의 찬선택이 빚어낸 결과였을까요? 저희는 오늘 단순한 성공 신화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애써 잊었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고난과 희생, 그리고 눈부신 성공 뒤에 감춰진 복잡한 진실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여정을 떠날 것.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통찰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70여 년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시절로 함께 돌아가 보실까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 전쟁은 한반도를 문자 그대로 초토화시켰습니다. 3년간 이어진 동족상잔의 비극은 산천을 피로 물들이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으며 겨우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신생국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이 나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의 남대문 근처를 보십시오. 앙상한 골격만 남은 건물들이 마치 유령처럼 서 있고 폭격으로 끊어진 한강 다리는 과거의 영광을 잃은 채 처참한 모습으로 강물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 산업시설은 물론 농업 기반마저 송두리째 파괴되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당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희망 없는 나라로 여겼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저 끊임없이 국제 원조에 의존해야만 하는 최빈국 중 하나였던 겁니다. 실제로 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신생국들보다도 낮은 수치였고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았죠.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비극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에는 지게를 짊어진 채 고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전쟁고 아들은 거리를 떠돌며 겨우 목숨을 부지했고 미군이 제공하는 구호품에 의지해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였죠.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로 만든 꿀꿀이죽 한 그릇이 그들의 유일한 낙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온 나라는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조차 어려운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였던 시절이었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오직 삶을 향한 처절한 의지와 함께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에 대한 체념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파괴된 땅에서 대체 어떤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폐허 속에서 시작된 생존을 위한 몸부림, 그리고 기적의 서막이 어떻게 열렸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속에서 희망조차 사치였던 참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멈추지 않았죠. 이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도 사람들은 기어코 생존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부는 생존을 넘어선 도약을 꿈꾸며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려나갔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과감한 발상이었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이라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본도 기술도 없던 시절, 이 계획은 오직 국민들의 땀과 희생을 담보로 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기회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 이들이 낯선 땅, 서독의 탄광과 병원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그들은 조국을 떠나는 슬픔을 사귀며 지하 1000m 깊이의 막장에서 석탄을 캐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이들이 흘린 땀방울은 고스란히 외화가 되어 조국으로 돌아왔고 이 돈은 산업의 씨앗이 되어 국가 재건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외로 버텨냈던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경제성장의 첫걸음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굵직한 산업 기반 시설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에는 거대한 공업단지가 건설되며 산업화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포항의 황량한 바닷가에는 붉은 용광로가 타오르며 쇳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면 된다는 굳건한 의지와 함께 밤낮 없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시멘트를 날랐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특히 전 국토를 잇는 경부고 속도로 건설은 단순한 도로를 넘어 국가의 혈관을 뚫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거친 산맥과 강을 가로질러 도로를 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도전의 연속이었고 이 고속도로를 통해 물류가 흐르면서 비로소 산업화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한국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부신 성과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세계 무대에 우뚝 서게 됩니다. 수출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수출의 달은 온 국민이 함께 축하하는 국가적인 경축일이 되어 세계인들은 폐허에서 일어선 작은 나라의 경이로운 발전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며 많은 가정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갖게 되었고 마이카 시대가 열리며 자가용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죠.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이러한 성장의 정점을 찍으며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만방에 알리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 차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도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구로 공단의 어린 여공들은 먼지 날리는 좁은 공장에서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 했.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종종 억압되었고 노동운동은 독재 정권의 탄압 아래 신음해야 했습니다. 또한 빠른 경제성장은 환경 파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은 맑은 하늘을 가렸고 무분별한 개발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훼손했습니다. 한강 주변의 풍경이 급변하고 고층 빌딩 숲 아래에는 여전히 판자촌이 공존하는 기형적인 모습은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우리 현대사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성장이 가져온 풍요로 뒤편에는 인권과 환경이라는 소중한 가치들이 뒷전으로 밀려났던 아픈 현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한강의 기적은 단순히 성공 신화로만 기억될 수 없는 복합적인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품고 있는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네.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우리 역사는 이처럼 눈부신 성공과 함께 아픈 현실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모든 빛과 그림자는 현재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토대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뤄낸 눈부신 성과들은 분명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튼튼해 보이는 건물 안쪽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듯 말이죠. 특히 1997년 겨울 갑작스럽게 닥쳐온 외환 위기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한때 잘 나간다고 자부했던 대한민국 경제가 한순간에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던 믿기 힘든 순간이었. 거리에 내몰려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실직자들의 절망적인 얼굴. 그리고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결혼 반지까지 모아 국가 위기 극복에 동참했던 그 간절하고 눈물겨운 모습은 당시의 아픔과 위기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혹독한 시련은 우리가 그동안 오직 경제성장에만 매달리며 놓쳤던 것들,
즉 기업의 투명한 지배 구조나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회복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가치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의 열망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꽃피우고 과거에는 독재 정권의 억압 속에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거리로 나선 수많은 시민들의 모습은 더 이상 경제 성장만이 최우선 가치가 아님을,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시대가 변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복합적인 한강의 기적이 현재의 대한민국에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의 눈부신 성과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기적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사로잡는 케팝과 K드라마, 그리고 최첨단 앱 기술은 대한민국이 이제 단순히 경제 대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음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영광 뒤편에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듯이 말입니다. 바로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전례 없는 저출산 문제 같은 것들입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미래 사회를 지탱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줄어들어 대한민국의 활력이 떨어지는 현실은 우리가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강의 기적이 빛나는 과거의 이야기라면 현재의 우리는 이 유산을 바탕으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야 하는 새로운 시점에 서 있는 것이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끝나지 않은 여정 위의 말. 결론적으로 한강의 기적은 결코 저절로 찾아온 우연이나 신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살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눈물이 만들어낸 위대한 인간의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가슴 깊이 기억해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고통과 희생, 그리고 짙은 그늘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임을 직시해야만 하죠. 단순한 민족주의적 자부심을 넘어 과거의 영광과 아픔을 동시에 끌어안고 현재의 우리가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과거의 한강의 기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교훈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도전하는 용기,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개선하려는 굳건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를 자랑스러워하되 그 이면의 아픔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큰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미 완성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삶과 미래 세대가 만들어갈 또 다른 기적의 위대한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유산을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현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체적인 난관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지혜를 더욱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